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놀랐습니다. 첫 번째에서 이 두 번째 제 2화 장성철의 제주읽기 2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날 때 장성철의 제주읽기 그럼 나 기분이 안 나잖아요. 왜요? 장성철의 제주읽기. 역시나 또 오늘 상당히 열정이 넘치십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좀 미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약간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꾸 실패하고 있는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니까. 방송도 인생도 다 미숙의 연속이지 그렇습니다. 완성이 어딨어요. 그냥 하면 돼. 그냥. 그렇죠. 저도 다이어트 근데 우리가 하다가 최선을 실패를- 다하겠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자, 화이팅! 예. 참 그 사이에도 참 현안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어마어마한 현안이 제주사회에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여러 현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우리 장 의원님은 이 현안 중에 요즘에 특히 관심 가는 현안이 하나 있다면? 요새 저한테 닥친 게 추자도 해상폭력 가까웠죠. 또 전기요금 농사용 급격히 올라서 양식업 하시는 분들 민원 컨설팅 그거 하죠. 그다음에 서부중학교 이거 잘못해서 시간 1년 지나버리면 저 사업 인가가 무효가 되니까 강제 수용하시라고 교육감한테 논평 내고 또 하여튼 지역에 월정리 갔다 왔구나. 월정리에는 그리고 일간제주 그 취재 때문에 다른 때문에 공부 좀 하러 갔다 왔는데 거기 동굴 이런 하여튼 왔다 지금 너무 밝히지 마시고 하여튼 재미난 얘기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녹음해야 되는데 제가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해 갖고 오늘 그래서 아침에 우리 장철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세 가지 사안, 특히 서부중학교는 교육 쪽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됐고요. 됐습니까? 위원장, 저 논평 딱 내니까 그건 아니고 학부모님 만나서 그 얘기를 학부모님이 누군가 들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이슈가 된 건 둘째치고 간에 정치하시는 분들도 들어주긴 하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듣는 거하고 정말 그 속 사정을 다 듣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니까 추자도 해상풍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당히 좀 아무런 스타일로 지금 가고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차차 얘기할 거고 꼭 장학철 위원장이 1인 피켓이 전기 관련해갖고 한전이 상당히 힘들어하지 않나 우리 위원장이 덕택에 그보다는 여기 한전 제주본부 입장에서는 장성철의 1인 시위와 또 수산양식단체의 또 집회 이런 것 때문에 힘을 받는 거 아닐까.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앙한전에 할 얘기가 많았을 거라고. 근데 저희들이 말할 걸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1차 산업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큰 대기업 2차, 3차 연계되는 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1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전기도 많이 쓰고 하우스라든지 1차 산업에 적용되는 전기용 농사요금의 그 단가가요 육지하고 제주하고 달라요. 하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너무 많다 보니까 현안을 많이 줄였습니다. 원래는 1, 2부로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 장학철 위원장님 뇌의 이 활성도를 생각해서 오늘은 간단히 세 가지 사안만 하고 다음에 다시 다른 현안을 다뤄보는 시간을 하고 아침에 앞전에 얘기했다시피 추자도 해상풍력 그 다음에 서부중학교 가칭 서부중학교 가칭만 붙여야 되겠더라고요. 가칭 서부중학교 세 번째로 간단히 전기 그거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나누니까 간단히 하는 걸로 했고 첫 번째로 참 이게 계속 그 이슈가 계속되고 제주시장님도 계속 기자회견도 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계속 독자적인 논평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추자도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 사업 현안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 노르웨이 국영기업인 그 후풍이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의 현지 법인이 이제 추진을 해서 3기가와트 제주도 전체 연안바다에 전부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기가와트 생각하는데 그보다 1.5배가 많은 그런 규모의 이제
해상풍력발전 사업 구상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이제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민간 외부 자본의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 특별법 304조에 제주도 내의 풍력 자원은 공공적 관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풍력 자원의 공수화 원칙에 근거해서 누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을 하는 그런 공공주도 방식의 사업이 돼야 된다. 절대로 민간 외부 자본의 막대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인허가를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 들어보니까 그 한림에 하는 그 해상풍력 예. 10배가 넘고 30배. 30배요? 예. 국내 최대입니까? 예. 세계 최대. 세계 최대예요? 예. 이걸 민간한테 준다고요? 예. 유럽의 북해에도 없어. 이 정도 규모는요. 헐, 우리 도민들이 쓸 수 아직 준다고는 안 했고 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단계인데 사실 풍황계측기 설치할 때부터 제주시가 또 그 재생에너지 풍력발전 담당 업무 부서에 그 수산 관련 부서에서 알려주고 이 관련 부서에서 설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수산 파트는 수산 파트끼리만 일을 하니까 그렇죠. 풍황계측기 그냥 설치 허가를 해줘버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된 거죠. 사전에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이런 정도의 규모의 외부 자본에 의한 민간 외부 자본에 의한 풍력발전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언적인 판단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풍황계측기가 이렇게 설치되는 게 허가가 나가버린 그런 상황이 현재 빚어진 거죠. 예. 예, 우리 부지런한 장 위원장께서 직접 취재도 가서 네. 찬성과 반대 쪽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반대 주민들은 어쨌든 풍력발전기가 서면 경관의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경관 그리고 또 어적 자원의 고갈 또 그 바다 밑으로 이제 전력 개통선이 깔리게 되면 뭐 전기파에 의한 해양 그 생태계 파괴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고 투자도 그대로 좀 놔둬라 이런 의견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선주협회 쪽을 중심으로 한 분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 그쪽 그 해당 풍력발전 사업이 그 예상되는 그 지역이 이미 어족 자원이 많이 고갈됐고 또 하나는 그 외부에 그 배들이 와가지고요 이 고기를 쌍끌이 해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추자도 배들이 이게 뭐 눈앞에서 다 당한답니다. 어업지도선 하나 제대로 보내서 이거 단속해달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안 보내줬다고 되게 서운해하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발전의 모멘텀으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좀 삼겠다 이런 입장이 교차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그 후풍이 추진하는 민간 외부 자본에 의한 이 풍력 사업에 대해서 찬반이 갈려 있는데 저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공공주도 방식의 풍력 발전 사업을 검토는 해보자. 꼭 하자가 아니라 그러려면 풍력 발전 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부터 하고 그래서 풍력 발전 지구로 지정을 하면 이게 특별법상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지구 지정이 되면 에너지공사가 인허가권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 그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놓으면요 4년 동안은 그 배타적 우선권을 가져요. 그 풍황계측기 주변 지역에 그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업체가 가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동안은 제주도가 뭘 하고 싶어도 그 인근 해상에 풍력발전 사업 같은 걸 당장을 할 수 없는 그렇게.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뭐 워낙 취하도 해상 풍력 관련 이슈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 건으로 인해 갖고 전라남도 예. 진도군에서도 우리가 원래 제주도에서 취하도 제주 해역이니까 예. 제주도에서 주도하에 해야 되지만 예. 전라남도와 진도군도 이에 대해 인허가권을 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인허가권보다 이제 협의를 요구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그 추자도에서 생산된 전기가 육지부로 이제 송출이 되다 보면 진도를 거치게 돼요. 그 케이블선 지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뭐 탑도 세워야 되고 인근 지역에 뭐 전자파 전기파에 의한 어떤 환경 문제도 생긴다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있으니 야 우리한테도 뭘 좀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당연한 권리라고 보고 사업 자체에 대한 인허 갖고는 당연히 제주도가 같지만 그와 관련된 협의의 과정에서 본인들의 권리,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게 진도 전라남도 입장입니다. 어쨌든 제주도의 운영의 묘미를 네. 행정적으로 전략적으로 구사하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업의 목표를 정해서 분명히 이걸 하겠다. 저는 이제 민간 외부 자본 사업은 잘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제주도가 공공주도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사전에 그런 그 이해관계 지자체라든지 다른 지역의 어떤 사업체라든지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는 게 비용을 훨씬 줄이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문제돼서 풀라 그러면 그렇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예,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 해양수산부가 예. 공문으로 해상교통 안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예. 했고 예. 환경부도 해양생물학 경관에 대해 예.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근데 예. 결국에는 이게 정부 두 개 부처가 반대의 뜻을 표명한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주무부처가 있고 협력부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전기사업법에 의한 풍력발전 사업의 주관 주무부처는 산자부입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는 이거 허가를 할 거냐 말 거냐, 혹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유관부서에 의견을 묻거든요. 유관부서 중에 하나가 해수부죠. 그렇죠. 자, 당신네 업무 영역에서 봤을 때 추자도 인근 해상 거기에 그 풍력발전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했더니 항로에 문제가 있다. 또 해양 생태계, 특히 고래 같은 거 이런 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냈고요. 또 환경부 얘기하니까 환경부도 그 해양 생태계, 수중 생태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조사가 좀 덜 돼서 그런 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방부도 했어요. 국방부도 했어요? 예, 국방부는 사실은 전시에 혹은 훈련에 필요한 항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변경, 그 입지 선정의 입지 자체를 변경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뭐 그런 의견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갖고 강병산 제주시장께서 예. 시장도 직접 가서 그쪽에 주민분들 예. 만나서 얘기도 나눴고 최근에 기자회견을 해갖고 이번 사업에 한해서 인허가를 가지고 제주시는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중시하고 주민 수용성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장 의원님께서도 논평을 냈잖아요. 예. 강병삼 제주시장의 주민 수용성이 있어야 허가를 하겠다 이 말은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원론적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마나한 얘기고. 왜냐하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냐 보세요. 주민 수용 없으면 못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추자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영훈 도정이 추자도에 가서 들었던 내용을 갖고 정책적 판단을 해가지고 제주시에 시달릴 건 시달해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에 관련돼서 매번 얘기하지만 이런 막대한 규모의 민간 외부 자본에 의한 풍력 발전 사업이 돼버리면 특별법 제304조가 사문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강병삼 시장의 그 논평에 관련해서 뭐 수용성과 함께 공공주도 방식의 풍력 발전 사업이 검토가 돼야 된다.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주민 수용성 없는 그 사업 인허가는 안 된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참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주민 수용성인지에 대한 개념도 아직은 손에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쨌든 부정적 시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 위원장님은 공공주도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봤는데 근데 공공주도로 주도를 하더라도 과연 입지가 적정한지 거기에 환경에 문제는 없는지 항로의 어떤 변경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야죠. 그러면 장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민간 주도로 지금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저는 어쨌든 민간 주도로 하는 건 하지 않겠다. 왜냐 특별법 제304조의 제주도 인근 해상의 풍력 자원은 공유화 원칙에 의해서 공공주도의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지사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 이걸 제주시장한테 정확히 시사를 하고 도지사도 그에 대한 입장을 내고 그렇게 해야 이거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 없죠.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강병산 수장이 하도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말을 고육지책으로 하는 거라고.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좀 얘기해 주. 처음으로 공직자는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공직자는 도지사나 시장이나 의원이나 국회의원은요 성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과가 없으면 도민한테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네. 저는 강병산 시장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주도정이 명확한 정책적 방향을 잡고 제주시장과 협의해서 제주시장의 운신의 폭을 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조정자 역할을 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병산 시장이 좀 곤혹스러운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이에 대한 그 포지션 자체가 그러니까 이슈 자체가 자꾸 바뀌니까 이걸로 하고 다음에 얘기를 다루겠습니다.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네, 그렇죠.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 열좀 뭐 한잔 드십시오. 예, 예. 제가 사온 건데. 자, 원샷 아닙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요즘 우리 장 위원장님이 학부모님들 만나면서 요즘 여기에 꽂혔습니다. 바로 자칭 서부중학교 설립 추진 논란인데, 자, 근데 막 저번에 논평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생각 못했거든요. 네. 이거는 교육감이 서부중학교 가칭 서부중학교의 신설에 대해선 다 김광수 교육감님하고 교육위원 그 도의회가 의견을 맞추고 그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가장 좋은 대안이 뭐냐 노력해야 된다고 다 이렇게 했는데 장 위원장께서는 오영훈 지사의 15분 뭐죠? 제주 15분 구현 구현에 이 해당 사항이 이 해당 사안에 접목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신선하거든요. 한번 저는 뭐 15분 제주라고 하는 걸 도정의 주요 시책으로 내건 것이 전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해요. 도정의 정책, 주요 정책 과제는 명확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도정의 주요 시책보다는 좀 슬로건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그 15분 제주를 도내 곳곳에서 다 구현해야 되는데 외도, 2호, 도두 이쪽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15분 제주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중학교가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외도 중학교 신설은 오영훈 도지사 얘기하는 15분 제주의 매우 중요한 핵심 인프라다. 고로 오영훈 도지사도 김광수 교육감한테만 맡기지 말고 이 문제 해결, 다시 말하면 서부중학교 예정부지 확보에 좀 팔걷고 나서라. 토지주 설득도 좀 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하면서 도정이 뭘 도움은 될지를 찾아내고 그러라고 도지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맥을 잘 짚으신 게 우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도정에서 교육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다뤄야 된다. 솔직히 학교 설립은 그 교육감, 뭐 교육도정에서 다 주도하지만 실질적으로 길을 만든다든지 옆에 울타리라든지 이런 거 다는 다 행정이 도시 행정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 협소하게 본 거거든요. 넓게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 도청 내에서의 부서와 부서 간의 협업이 아주 긴밀하면 긴밀할수록 정책의 시너지가 효과가 높은 거고 기관과 기관의 협력도 잘 되면 잘 될수록 정책의 시너지 효과는 커지는 거거든요. 도교육청하고 제주도청이 협력적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예를 들면 그 주변 지역의 도시계획, 학교 예정 부지 주변의 학교 정화구역의 설정 문제, 또 그 주변의 도로 개설의 문제, 도교육청하고 도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15분 제주 구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선 토지 확보의 문제에서부터 그래도 제주도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도지사가 좀 나서서 교육감하고 같이 가서 토지주 설득도 좀 하시고 그렇게 어쨌든 조기 그 개설이 될 수 있는데 좀 힘을 좀 실으시라 이렇게 제가 주장한 거죠. 예, 이거에 관해갖고 제가 몇몇 학부모들 만났거든요. 외도 쪽에. 그분들도 이걸 간과했다고, 이걸 놓쳤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장 의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고 이런 말씀 몇 분이서 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오영훈 도지사 한번 만나보겠다.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길 만약 되더라도 길이 너무 협소해요. 그제 사실은 오영훈 도지사가 찾아가야지. 그게 맞지. 도지사님 들으십시오. 자, 어쨌든 간에 이것도 기술적으로 이슈가 계속될 거니까 계속적으로 말씀 나누는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장 위원장이 피켓 시위까지 했던 한전 본부 정문에서 한전 제주본부 한전 제주본부에서 그 전기요금 인상으로 1차 산업 붕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붕괴라는 표현은 안 썼는데 그럼 뭐라고 해서? 1차 산업이 경영 파탄 위기에 직면. 경영 파탄 위기가 붕괴죠 뭐. 붕괴 너무 심해요. 너무 세다. 이 시위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1차 산업은 제주도의 근간이 1차 산업이다 보니까 그 제주 전국적으로 1차 산업의 비중이 3%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11%예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쓰더라도 제주도에서 1차 산업에서 쓰는 전기 비중이 좀 많은 편이죠. 그렇죠. 그런 걸 늘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게 뭐 한전에서 갑자기 전기요금 인상한다는 거를 9월 30일 날 뉴스를 딱 봤는데 일률적으로 올렸대. 일률적으로 금액을요. 그래야죠. 일률적으로 해야 그래서 반박을 안 하니까. 근데 뭐든지 오르면요 물가도요 배추는 150% 올랐고요 뭐 당근은 10% 올랐고요 아 이거 뭐 라면은 벌써 13% 올랐고요 인상률을 얘기하는지 얼마 올랐다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기요금이 일률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한전 사이트 갔더니 뭐 처음에 이제 찾지를 못하겠어. 그렇죠. 그랬더니 이렇게 하다 보니 한전 사이버 지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전 사이버 지점에 들어갔더니 전기요금표가 딱 나와. 그날 제가 찾을 때는 1월 1일 요금, 4월 1일 요금, 10월 1일 요금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1월 1일 요금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왜? 없애버렸더라고요. 논란되니까 없애고 그거보다 이제 일정 정도 되면 2개만 놓는 거 아닌가 좀 선의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좋게 그걸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1월에서 4월 1일 1월 달에서 4월 1일 날 전기요금 올릴 때는 4.9원 올렸고 4월 1일 요금을 10월 1일로 옮길 때는 그때 제가 조사할 땐 4.9원이었는데 최근에 그때가 발표할 때가 7.4원이라고 그랬는데 4.9원 그거 이상하다. 발표는 7.4원이라 했는데 왜 4.9원일까? 이거 한 일주일 지나서 다시 사이트 갔더니 7.4원 오른 거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4.9원 오르고 7.4원 오르는데 이게 모든 업종에 똑같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물은 8.9%가 올랐고 1월달 대비 농사용물은 36%가 올랐어요. 그럼 8%가 산업용이고 농사용물 양식장에 쓰는 게 36%면 84, 32, 85, 40 그러니까 한 4.5배 오른 거예요. 산업용에 대비 농사용물이 4.5배 오르면 이건 너무나 불공평하고 너무나 불공정하다. 업종간 형평성이 완전히 무너진 거다. 전 그래서 이렇게 되면 1차 산업을 그래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방농장 때문에 전기도 낮게 해준 거잖아요. FTA 같은 것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어떡하냐. 예를 들면 산업용이 8.8% 올렸으면 농사용 같은 경우는 한 13% 올리고 이렇게 조금씩 올리면서 이제 전기요금을 현실화 나가야지 이렇게 갑자기 올리면 경영상의 압박을 받아서 쓰러지는 그런 1차 산업 업체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전 그걸 지적을 한 거죠. 지금 어류양식 그러니까 광어 생산하는 업체 쪽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장 위원장님과 같이 피켓 시위를 하고 요번에 그 제주도 수산업 단체 전기요금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문위원 해달라고. 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문위원 위촉됐어요. 오케이, 자문위원 박수. 월급은 없어. 근데 그 광어 같은 경우 금액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말씀해 주시죠. 한 달 비교해서. 전기값이요? 뭐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그 자료들을 갖고 다 계산들 해보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 업체가 한 1,500만 원 정도 전기를 내다가 4월 1일 날 올려서 1월 1일쯤에 1,500만 원에서 4월 1일 날 올리니까 한 2,000만 원이 좀 넘더래요. 아유. 그러다가 요번 올리니까 2,700만 원. 와, 엄청나구나. 그러면 1년 사이에 거의 한 1,200만 원 오른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12개월 더 하면 1억 한 3, 4천이 오른 거예요. 비용이. 이게 못 견디는 거죠. 그렇지. 하여튼 참 1차 산업 뭐 다음에 1차 산업 관련해 갖고 농민 뭐 단체에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 오영훈 지사님하고 김기혁 의장님 하는 발언 관련해 갖고 취임 발언 관련해 갖고 농민 단체 농업 비중 저 줄여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인데 주소 말하는 건데 그거는 아마 다음에 다음 기회에 어느 정도 지금 어떤 의장님 만나고 지사님 만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연속되다 보니까 어떤 해답이 노출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 뜨거운 얘기 정말 그 전기요금 문제가 어떻게 될지 안 물어봐요. 그럼 전망을 어떻게 하냐? 전망이요? 예. 계속 나설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결국은 도산할 수 있는 업체들은 지금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전이 정확한 입장을 정해가지고 한 원 시나리오 1, 2, 3을 만들어서 가변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부나 정치권도 전 협력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관한 얘기는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제주 현안 요만 잘해줘야지, 뭐. 장상철의 제주 읽기 2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좋았어. 네.